예, 반갑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한편으로는 뜻밖이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역사적 현장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 후세에게 전하고 널리 대중들에게 전하라는 그런 의미로 알고 달려왔습니다. 천정배 의원과 더불어서 야당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벌써 오래전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우리가 야당이 된 그 순간부터 바로 쇠고기 파동이 나오고 촛불 집회가 열릴 때 민심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민주당이 그것을 결코 받아내질 못했습니다. 그 폭포 앞에 간장종지 몇 개 들이대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세월이 흘렀고 정권교체에 실패했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대중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실에 암담하고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 이 암담한 이유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이 꼭 현실이 힘들어서만이겠습니까? 이 현실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야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야당이 오늘 사망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야당이 되어서 정권교체를 이룩할 그 야당이 출범하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회의가 출범을 하는 마당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당의 분열이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꼭 야당의 분열일까요? 새로운 내일을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할 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지난번 대선에서 1600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 1600만 표가 누굴까요? 다 강남 재벌이고 부동산 부자이고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안타깝게도 수많은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자들과 또 저소득층 노인들이 그쪽에 가 있습니다. 왜 그쪽이 이명박을 찍고 박근혜를 찍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해체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여기에 이런 새로운 야당이 있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저소득층 문제, 자살률 위기, 저출산율 위기 그것을 해결할 여기 진짜 야당이 여기 있다. 그런 믿음을 주면서 새누리 쪽의 지지층을 해체시키는 작업이 돼야만 우리가 야당의 분열이라는 누명을 피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만이 앞으로 선거에서 필승불패의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내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지지층을 놓고 다투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정치판을 새로 짜고 지금 조중동에 의해서 그리고 새누리당에 의해서 기만당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대중들을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 사생결단 역사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라고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근혜 정권이 왜 이렇게 강하게 역사전쟁을 밀어붙이고 있을까요? 이 세력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권도 찾아갔고요. 그 밖에 많은 권력들, 그리고 온갖 시스템, 그리고 온갖 자원과 돈을 다 갖고 있는 게 저들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못 갖고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역사를 못 갖고 있습니다. 역사를 왜 못 갖고 있을까요? 역사는 시장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명령한다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다수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다고 해서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역사는 누가 만듭니까? 누가 만들죠? 네, 바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시민들이 만들고 민중들이 만드는 게 역사입니다. 민중들만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낸 하루가 내일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갖고 행동하실 거죠? 네.
예, 우리 오늘이 바로 정권 교체를 향한 새로운 야당이 만들어지는 그 출발의 현장입니다. 오늘이 그동안 기득권층에게 포획되어 있었던 수많은 저소득층, 비정규직 그런 분들이 그 미몽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야당과 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 첫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이 지금 구심점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던 야당, 전통적인 야당 지지자들이 다시 마음을 모으고 새 출발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죠? 예. 제가 그 삼국제 한 그 구절 그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삼국제 보면은 유비가 그 패배하고 난 다음에 쫓겨나서 자기 먼 친척 형이었던 형주의 그 유표에게 몸을 위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접을 잘 해줬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말을 타기에 허벅지에 살이 너무 많이 쪄 있더라. 그래서 비육지탄이라고 했습니다. 그 탄식을 하고, 즉 야당으로서의 어떤 패기를 잃고 원래의 초심을 잃고 그렇게 편안한 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것을 반성하게 됐을 때, 그걸 뼈아파하게 됐을 때 새로운 눈이 떠졌습니다. 바로 천리만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고 천리마가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비가 그런 각성을 한 뼈아픈 깨달음을 한 곳에 성 이름이 하필이면 신야, 새신자의 들야자입니다. 새로운 들판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새로운 야당이라고 저는 지금 읽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천리마는 누구이겠습니까? 네, 바로 천정배가 기수가 되어 우리 이 변화의 바람에게 기꺼이 등을 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민중들, 대중들, 시민들은 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안장을 놓이고 내가 그 말을 타고 이 광야를 질주하겠다, 이 새로운 들판을 신야를 질주하겠노라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신야에서 신야를 가로지르는 그 많은 소리, 여러분 우리 함께 들어봅시다.